네,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이 검색어 순위도 굉장히 높고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어떤 걸까요? 네, 프로듀스 X101 네, 101에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투표 조작 논란, 음, 검찰 고소 고발, 배임 혐의, 이쯤 네, 되면 이게 무시무시해요. 네, 정치계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선거 직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의 단어인데 이게 음, 아이돌 얘기고 네, 연예계 얘기라는 게 좀 놀랍죠. 네, 일단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지난 7월 19일 생방이 끝났습니다. 11명의 데뷔 멤버를 뽑았어요. 이쯤 되면 정말 축제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프로듀스 X101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11명의 멤버가 데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팬들이 정말 지지해주는 이렇게까지 해서 스타를 양산했던 것이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101이고 그 음, 슈퍼스타 강단이 계시니까 네, 이쯤 되면 이 프로그램의 파워와 국민적 열광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네요.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뽑는다죠. 음, 팬들이 직접 아이돌을 뽑아서 키워서 네, 사랑해주고 심지어 데뷔한 이후에는 지지해주고 앨범도 산다. 팬덤 음, 경제 2.0 네, 네, 맞습니다. 2.0이요. 네, 그 네, 최종 선발된 11명이 이제 X1이라는 그룹 멤버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엉뚱하게도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게 보통은 이제 그 뭐 기획사 사장님이나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뽑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팬들이 직접 음, 뽑으니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뭐 환호를 받았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그룹 이름이 X1인데 최종 선발된 11명. 그런데 그 음. 이후에 지금 이 팬들이 그 다른 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어떻습니까?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하는 건 네. 아이돌 비즈니스의 최고 권력자들이 뽑았어요. 최고 네. 권력자. 네, 그렇게 네.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K- pop의 그 SM, JYP, YG 같은 대형 기획사, 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있죠. 이런 그렇죠. 식의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은 막강하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음악 자체가요. 프로듀서와 그리고 뮤지션과 안무가와 그리고 아이돌 무대를 원하는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패션과 안무 이런 것들을 나눠서 고도로 분업하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 한국적인 분업 체계, 네. 제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고도한 그 컨텐츠 제조업이고요. 물론 네. 이건 아트이기도 하고 아티스트들이 활동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정하는 결정권자 영향력이 상당한데 네. 프로듀스 101 101의 경우에는 좀 달랐던 거죠. 네. 말하자면 팬들이 직접 뽑게 되니까 음. 그만큼 이제 아이돌 지망생과 아이돌 기획사와의 갑을 관계가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네요. 사실 초반에 굉장히 음. 새로운 시도라고 기대가 많았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게 검찰 뭐 고소 고발에 배임 혐의까지 언급되는 게 결국은 투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투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투명해야죠. 되고 이 두 가지 네.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음. 일단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 최종 데뷔하는 11명을 뽑게 되는 과정은요. 마지막 생방송까지의 실시간 문자 투표 수 더하고요. 그리고 5월 3일이 첫 방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온라인 누적 득표 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득표 수를 다 더하니 저는 논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생방송으로 할 때 네, 실시간으로 하는 득표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누적 득표. 예. 그럼 뭐 숫자만 더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덧셈이니까 아주 기본일 텐데 네.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 방송 끝나고 음. 1위부터 20위까지 11명 뽑는 거에서 이제 20위까지 순위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자, 1위와 2위 사이의 이 투표 차이가요. 네. 그 29,978표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3위하고 4위 간의 득표차 추가 또 역시 29,978표입니다. 아, 똑같아요? 네. 이게 우연일 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자, 우연일 수도 있죠. 6위하고 네. 7위 사이의 득표 숫자 29,978표입니다. 세 번이나 똑같아요? 네. 이건 조금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네요. 네, 또 4위하고 5위의 득표 차가요. 119,911표인데 이거 역시도 14위와 15위의 득표 차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요런 이런 일이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코너 이름이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이어서 네, 네. 신기한 일인데 정말 네. 신기하죠. 자연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네. 정말 미심쩍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숫자가 너무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네. 우연히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득표 1위의 득표 수가 133만 4,011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숫자가 있습니다.
7494.422라는 숫자에 곱하기 178을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이걸 누가 계산을 했나 봐요. 네, 네네. 이게 팬들이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네. 내가 지지했던 그 아이돌 후보가 아, 최종 당락이 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이제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을 그렇군요. 텐데요. 네.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근데 2위의 득표수도 역시도 7,494.442에 174배고 3위, 4위 역시도 7,494.442에 배율을 한 숫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특정한 숫자 7,494.422라는 같은 숫자에 네. 178배, 174배, 143배 계속 이런 식이네요. 네, 7,494.442. 그럼 결국 팬들이 음. 푸듀 X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네.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정. 심지어는 탄원서까지 받고 있고 여론을 규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팬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내가 열심히 응원하고 투표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지지했던 아이돌 후보가 있었고 그게 억울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네. 아이돌 인더스트리의 권력을 팬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아이돌 민주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었을 맞습니다. 텐데. 그런데 투표가 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건 네. 민주주의의 기본이 훼손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득표 수도 특정하게 특정 숫자의 몇 배가 되고 1, 2위, 뭐 3, 4위간, 6, 7위간 지금 득표 차도 똑같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것 같고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24일에 입장을 발표했고요. 이거 네. 입장이니까 그대로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과했고요. 그리고 그 사과했어요. 다음에는 네. 방송 종료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 결과 최종 순위엔 이상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겠고.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최종 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예, 오류는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네. 그럼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득표수 순위를 집계한 다음에 각 연습생의 득표율도 계산해서 최종 순위를 검증했다 이런 겁니다. 득표율이란 개념이요. 네.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는 최종 득표 수를 더해서 네. 이제 결과를 매김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닌가요? 덧셈이었죠. 네. 갑자기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곱셈이 있었다니까 나오네요. 나오게 되는 네. 것인데 왜 득표율이 있었느냐 사전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의아해하면서 이게 과연 납득할 만한 설명이냐인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종 순위 11명엔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제 여론이 쉽게 자제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수도 계산을 하고 득표율도 계산을 하고 이걸 뭐 같이 섞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네, 되는데요. 사실은 득표수를 더하면요. 네. 이거 덧셈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네. 최종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득표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네, 보통 득표율, 콘테스트는 다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의 경우라면 전체 총 합에 개인 특정한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를 율로 나누게 되니까 네. 사실은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프로듀스 101 쪽에서는 X101 쪽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반영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공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사실은 이 순위 변동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네.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죠. 네.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투표 조작은 명백한 취업 사기이자 채용 비리라고 볼 수 있다. 취업 네. 사기자 채용 비리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이게 아이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요. 10대, 20대 젊은 이른바 코리안 밀레니얼 세대한텐 본인들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겠고 팬으로서의 응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대리 만족의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되고 싶고 내가 안 되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나 대신 대줬으면 좋겠고 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코리안 밀레니얼 세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격차를 내면화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이 불공평하고 경쟁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네. 하지만 뭘 요구하느냐? 격차를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했을 때 그 과정만큼은 공정하게 해달라. 아, 그것만은 공정하게 네. 해달라. 맞는 얘기기도 하죠. 맞아요. 네. 사실 정당한 얘기고 앞선 기성세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의 공정성, 그 과정의 공정, 이 공정함에 예민하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슈가 나타나면 그래서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럴 수 것인데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인더스트리는 그 동일시 또는 응원 또는 지지 이걸 통해서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의 동일시를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프로듀스 X101을 지지했고 그 결과를 환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믿을 수 없는 결과였더라라면 네. 내가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불공정성을 현실 무대에서도 네. 또는 상상의 세계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의 영린을 건드린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영린이란 단어까지 쓰셨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시작점이 다른 건 우리 이해해. 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경기 딱 시작했을 때 룰은 공정해야지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 자체가 작지 않은 이유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 조작이다 하면 왜 조작했는지, 네. 어떤 과정에서 조작됐는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네. 아니라면 네. 아주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이슈인 거죠. 네. 이건 좀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신기주 문화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